누구나 꿈을 꾸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꿈을 꾸는 자는 낮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면 그 꿈이 헛된 것이라는 점을 이내 깨닫는다. 그러나 낮에 꿈을 꾸는 자는 그들은 정말로 위험한 자들이다. 그들은 눈을 뜬 채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 2화 꿈을 추구할 자유 시작합니다. 와. 나 진- 꿈꿀 뻔했어. 좀 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지루했죠. 어떻게 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습니다 잘 지냈죠 뭐. 네. 근데 나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네. 약간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1화 어땠던 것 같아요? 1화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생각지도 아니. 못한 다운로드 수와 함께. 댓글이 4개나 달렸어요. 누군가 듣고 계신 거 맞죠? 그냥 제발 이름이라도 좀 써주세요. 별명이라도. 먼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 우리 아직 요거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먼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김프로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사범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하고 사회교사 자격증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 과장이고요. 저도 사범대 나와서 이제 사회 선생님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꿈을 찾기 위해서 지금은 생산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들어가자마자 경력으로 과장이 된 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격증 있는 거 얘기하는 거면 저는 한문 교사 자격증이랑요. 국어 교사 자격증 있고 한자 급수 2급, 급수 이런 거 다 얘기해야 워드 돼? 프로세스 1급, 오. 산업 기사 산업기사는 또 뭐지? 산업기사도? 뭐 하나 있어요. 컴퓨터로 막 알고리즘 하는 거. 그런 거 있는데 지금은 수영하고 있는 생선입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떤 자격증인지는 잘 네. 모르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 처리 기사 필기에서 떨어진 인간보다 동물이 먼저다.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 밥을 주고 있는 개맘입니다. 다들 라이센스 다 소유하고 계시네요. 저는 필기밖에. 어쨌든. 정보 처리 기사 네. 필기밖에. 네. 아니 우리 저기 차차 올라가고 네.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요즘 경기가 어려운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일단 저희도 뭐 주문이 들어오지도 않고 일단 집 앞 그 공장 앞으로 뭔가 트럭들이 뭔가 활발하게 다녀야 흙먼지를 좀 날려줘야 뭔가 경기가 활성화되는구나 싶은데 요즘 엄청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는 지금 텃밭을 가꾸고 계세요. 저는 되게 바쁘셨잖아요. 아니 요즘. 바쁘기도 했는데 그 강남역 무섭더라고요. 그쵸. 난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제가 상당히 덩치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섬찟하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은 네, 저는 아까 화장실을 가는데 무서워서 같이 갔어요. 네, 손잡고. 선생님이랑 같이 갔어요. 아니 이제는 저기 들어갈 때 문을 잠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갔는데 그 안에 안에 있으면 그럴 그렇지. 수 있죠. 그냥 안 가려고요. 화장실을 평생. 화장실 안 네. 가요. 저는 그 호수를 연결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뭐 진짜로. 상상했어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로. 이게 또 그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한테 또 내가 또 실수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사과드릴게요. 그냥 헛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화장실을 네. 가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진짜. 게 음, 무섭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잠깐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제 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선생 2화 꿈을 추구할 자유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 직업하고 연결을 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산활동과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그 꿈의 아주 꿈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범위이긴 한데 꿈의 협소한 범위, 직업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진로 지도와 진학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사연을 한번 또 사연이 또 들어보고, 도착했다고? 네. 네.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비둘기. 아 비둘기예요? 네. 아, 누가 화살 그렇구나. 쏜 거 아니었어요? 화살이에요? 뭐예요? 강아지가 물고 왔어요. 아 강아지가 아. 대맘이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올해 처음 고3 담임을 맡게 된 교사입니다. 점차 수시 원서 접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반 아이들과 진학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 사연을 보냅니다.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진학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아이들이 좌절감에 힘들어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 희망적으로만 이야기했다가 막상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더 큰 좌절감을 느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경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선생님의 고민인가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딱 그 학생을 만났을 때 이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 아니면은 딱 얘는 아닌데 뭐 다른 친구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다든지 아니면 난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괜히 이 한마디로 내가 큰 영향을 얘한테 미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그쵸. 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또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죠. 예. 깊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이 잘 안 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다 해주셨잖아요. 선생님이랑 진로나 이런 진학 고민을 할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학창 시절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해줬을 때가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조금 뭐 용기를 북돋아줬을 때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 좀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장래희망 뭐 우리 또 다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각자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부터. 아, 약간 고유명수 같은 느낌인데 네. 항상 일단 1번은 안 과장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일단 꿈이 되게 확실했어요. 교사라는 꿈을 그때부터 가지게 돼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생활기록부 보면은 다 교사, 다 사범대 진학.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이제 항상 학생들하고 막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항상 젊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전에야 뭐 경찰도 있고 막 형사, 뭐 탐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걸 딱 느끼면서부터 교사 매력적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사 하겠다고 선생님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고 뭐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정해진 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좀 그렇게 됐었죠. 생선님은 어떤? 저는 사실 옛날에 지금 오히려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다라는 거에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사실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 적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진짜 왜냐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선생님인데 아빠는 될 수가 없고 일단은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 선생님? 거죠. 선생님 되고 엄마 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졸업 앨범에 밑에 이제 쓰는 그런 거 있죠. 쓰는 난이 있어서 제가 졸업 앨범을 봤는데 제가 김 사장이라고 썼더라고요. 저 김씨인데 그래서 그때는 좀 현실적으로 그때부터 건물을 어깨. 소유해야겠고 사장이 되어야겠다. 그래야지 어.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그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건물주. 건물주요. 예. 워너비죠. 그렇죠. 또 개맘님은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암을 퇴치하고 막 이러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졌었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네, 안 되겠다. 빨리 접었죠. 음. 그래서 이제 약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의 직업은 교사가 최고다. 약간 좀 그렇게 정형화되는 게 좀 네,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너는 교사가 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뇌를 당했었죠, 거의.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때 가수를 되게 좋아해서 그 신 있잖아요. 네, 가수를 되게 좋아해서 레전드. 네, 그 오빠들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코디가
갑자기 네, 선생님의 코디요? 지금 입고 계신 옷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네? 싶네요. 아, 저 그게 페테. 진짜 네. 그게 40년 전 꿈이니까. 아, 그럼요. 그때는 뭐 개량 한복 같은 거 신이라고 입고. 하면 장사익 선생님. 네, 그쵸. 아.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코디가 되고 싶다라고 잠깐 꿈을 꿨었는데, 또 만화도 그렸잖아요. 네, 그쵸. 한때. 뭐, 근데 그건 취미. 아주 네, 취미.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선생님으로? 교사로. 네. 음.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라고 하니까 일단 엄마 해야겠다. 아빠가 정해주는. 네. 그래서 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죠. 그랬구나. 그러면 김프로님은 장래희망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 굉장히 제한적인 세계만을 보고 살게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데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또는 부모님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보면 변호사.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게 이제 내 꿈이 되어 버렸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선 그냥 이렇게 흘러왔죠. 근데 혹시 지금 물론 뭐 하나씩 다 하고 계시지만 혹시 지금 좀 새롭게 꿈꾸는 거 있어요? 뭐 되고 싶다라는 거는 없으세요? 지금? 진짜 솔직히. 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럼 할게요. 일단 생선님부터 한번. 저는 솔직히 그 조연 배우가 왜냐면 그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연 배우, 그러니까 주연은 아니고 정말 연기파 조연 배우, 재연 배우 같이 할 수 있는. 왜냐면 내가 40대 하면은 40대 역할 하면 되고 50대 역할, 60대 할머니 역할, 70대까지 이게 조금 이게 막 부담스러운 연예인이 아니라 난 정말 직업 배우, 조연 배우. 나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장작처럼 오래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연기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신스틸러로 딱 또 그쵸? 되면은 대박인 거고. 왜냐면은 계속 보이는 거야. 알잖아. 그런 사람 다작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다자광들 있죠. 뭐 어디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8시에도 보이고 10시에도 보이는데 여기서는 또 할머니, 어머니, 뭐 옆집 뭐 카페에서 일하는 아줌마 뭐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그게 나는 약간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또 비주얼이 되시니까 또 그쪽으로 그런가요? 저 지금 약간 위험한 발언을 왜? 안 나중에 보이니까. 이제 사진 올렸을 때 아. 만약에 저는 진짜 솔직히 지금 되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 40대 정도 되면 진지하게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우리가 사실은 뭐 몇 살이냐를 떠나서 언제까지든 인간은 죽기 전까지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럼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른이든 애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진짜 야망 같은 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야망 같은 꿈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지금 팟캐스트를 기획했던 이유도 그렇고 죽기 전에 아주 작은 학교라도 진지하다. 네,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연기반, 연극부를 제가 연극부 좋죠. 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조금 네.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그 학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이제 뭐 물론 그 돈도 모자란 측면이 있지만 그 철학적인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좀 꾸고 있고 그 꿈을 좀 여기저기 일부러 말하고 다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말하면 제가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에 김프로님의 꿈에 힘을 실어준다면 저는 더 나아가 교육감까지. 교육감 네. 하고 싶으세요? 네. 저랑 진짜? 굉장히 싸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너무 허무맹랑한가요? 아니요, 그냥 네. 동물들의 교육 동물들의 교육.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과 함께하는. 동물들과 네. 함께하는. 저 같은 경우도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계속 교사 생활을 할 때는 내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막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교사를 그만두게 되고 이제 생산직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생산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돈이라는데 많이 이렇게 치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김프로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같이 지내세요? 네. 그건 뭐 상상하시는 그런 건 네. 아닌데 어쨌든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서 저도 약간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나중에 이제 뭐 저도 조그마한 학교 뭐
저기 차리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설립 음. 네. 그래서 예전에 김포외고 설립하신 분이 네. 그 청계천 공구하시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청계천에서 열심히 돈을 버셔서 그걸로 이제 학생들을 뭐 이렇게 하는데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세워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김포외고 비리 뭐 입시 비리 뭐 이런 게 좀 터져서 조금 퇴색되긴 했고 또 그분이 실제로 운영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제 계속 기자들이 오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좀 경제력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뭐 김프로랑 같이 하게 되든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못 다이뤘던 그런 교육에 관련된 열망 이거를 좀 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각자 마음속에 야망이 있죠. 하나씩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야망이라는 게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들판에서 꾸는 꿈이 야망이잖아요. 네. 녹음실에서 꾸는 꿈. 네. 농망입니까? 농망. 폭망인데? 폭망인데 폭망이. 아니 요즘 애들은 보통 뭐 어떤 장래 희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이게 약간 연예인? 초등학교, 말일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는 연예인, 가수. 가수, 다들 라이벌이야. 그쵸. 네. 네. 자, 그다음 모델, 뭐 이런, 음. 그러니까 좀 TV에 나오는. 화려해 보이는. 네. 그리고 중학교 애들을 물어보면 글쎄요. 그날 이제 워낙 다단계다 보니까 없어요. 몰라요.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애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렇죠. 인생 실전이구나. 그쵸. 네. 그러면서 뭐 사회복지사, 아, 예. 그다음에 뭐 간호사, 간호사. 예. 선생님. 선생님도 많고 많고. 정말 많고 음. 여러 가지 정말 직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행원. 좀 특이한 건 없었어요? 애들 얘기 좀 들어보고. 특이한 거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이제 학생 상담하면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제 그 장래 희망란을 써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근데 학생들이 이제 맨날 우스갯소리로 막 너 뭐 커서 뭐 될래? 아니면 뭐 하고 싶어? 이랬을 때 그냥 뭐 건물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이제 생활기록부에 자기 그쵸. 기록이 딱 올라가는 거랑은 또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또 그게 이제 나중에 입시랑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걸 약간 좀 껴 맞추려는 모습들도 학과에 좀 연관 네. 정치 외교학과 쓰니까 그쵸. 외교관 이런 그런 거 쓰는 식으로죠, 것처럼. 그렇죠. 그랬을 때 좀 처음부터 진로가 좀 정해진 애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직업들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어떤 친구는 뭐 타투이스트 약간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봤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네, 그러니까 뭐 문신이나 약간 이런 해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뭐 하고 싶다. 근데 얘는 뭐 그렇다고 학생이 뭐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왠지 그런 쪽으로 자기는 더 재미가 뭐 눈길이 간다. 뭐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니면 대부분 뭐 이제 저 여고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교사, 뭐 유치원 교사, 아나운서, 승무원. 아니요, 승무원은 맞아, 많은데 맞아. 아나운서는 생각보다 맞아요. 없어요. 네. 예, 그게 요즘 또 아나운서 하면은 약간 거의 또 연예인이니까. 지성미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함부로 그건 또 범접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이들이 생기부 위주로 진로상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양하게 안 나오는구나. 그쵸. 왜냐하면 생기부는 1학년 때 거를 이미 쓰면 그걸 못 고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기록에 평생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것도 마찬가지, 3학년 때 것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요구를 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일관되게 이 그것도 진로를 봐야 되니까. 원했느냐를 또 대학에서는 또 원하다 보니까 보는 경우 있죠. 아이들이 이제 사실 진로라는 게 잘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쉽게 못 바꾸니까 좀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의 직업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나중에 바뀐다라고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뭐 며칠까지 나한테 써서 주세요 이렇게 써서 줘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선생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최대한 딜레이하는 모습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빨리 써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 이제 막 마음이 급하죠. 빨리 올려야 되는데 학생들은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걸 지금까지 당장 언제까지 딱 써서 내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진로 희망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그럼요. 있는데 꿈을 정하는데 그 타임라인이 있다는 타임라인이 게. 타임 리미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첫 번째 토론을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미래에 촉망받는 직업들
인턴이라고 해서 직업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뭐 자료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든 뭐 인터넷에 나온 것들을 보든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직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로 주목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게 될 파급력,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미래의 직장에. 그래서 현대 지금 학생들이 아까도 학생들이 어떤 꿈들을 꾸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들 뭐 뻔하지 않습니까? 판사, 의사 뭐 근데 전문직들. 그런 직업들이 미래에도 과연 유효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4차 뭐 그 이외에도 뭐 판사 검사가 아니더라도 뭐 일반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하기가 어려운 게 산업계에서는 이미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사물 인터넷, 로봇, 바이오 기술 분야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일자리 감소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보여왔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사물 인터넷의 발전이 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가 산업 현장에 직접 도입된 오늘에 아이들은 과연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각자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고유 또 그거 고유한 가장 먼저. 고유한 그러니까 가장. 미래에 약간 각각맞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좀 네. 얘기해드립니다. 약간 1번 같은 느낌. 네, 1번 나와 네, 그럼. 네. 항상 근데 보면은 이제 AI나 이제 이런 것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발전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극과 극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중간한 것들은 다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고 이제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니까 진짜 그 AI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엔지니어들이 완전 이렇게 각광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AI가 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 판단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또 몰린다든지 그래서 인문 계열 쪽에서는 약간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인문 쪽에서는 약간 문학이나 그런 쪽으로는 확 또 쏠리거나 아니면 과학 쪽으로 완전 확 쏠리거나 더 약간 더 양립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오프닝 때도 이제 뭐 강남역 살인 사건 얘기했었고 제가 어제 영화 곡성을 봤는데 그 나홍진 감독이 첫 번째 했던 그 추격자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한 인간이 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곡성을 보면 진짜 악마가 나와요. 스폰가요?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이게 인간의 내면에 약간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감정 조절이나 이런 거가 되게 힘들고 또 혼자 사는 사람, 뭐 소외된 사람 또는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사람 간의 만남이나 교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감성이나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인문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심리학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기면은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순수 생각이 들어요. 학문 영역. 네. 네. 이 다시 이제 인기를 끌고 왔다. 그렇습니다. 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기는 없겠지만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개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이제 뭐 1인 가구다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는 대신 동물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람들이 맞아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일가일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을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을 키우면서 반려견 관련 직업이 좀 약간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뜨고 있죠. 지금도 반려견 관련해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거나 또 실제로 이제 반려견들을 행동을 교정한다거나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관련 직업들이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 대신에 그쵸. 유치원 교사가 한 그쵸. 시간 뜨는 것처럼. 애완이 아니라 반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반려. 네. 그쪽 산업이 진짜 눈부시게 빠른 맞아요.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판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AI가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사실은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AI가 다 할 수 있는 정확하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불만도 없을 거고요. 판사라는 직업 계속 있을 것 같나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고 이제 의사도 마찬가지로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자동차도 사실 운전기사 이런 분들도 예. 저 운전면허 아직 안 따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없어졌죠. 자동으로 돼요 이제 아, 조만간 기사를 두려는 게 아니라 조만간 자동차 혼자 알아서 다 가요. 안 그래서 15년만 더 걸어다니자. 네. 예. 근데 아니 그 드라마 요번에 태양의 후예 PPL 너무 많은 것 중에 저 깜짝 놀란 게 그 자동 항법 시스템 걸어놓고 그 키스하는 장면. 지금 태양의 후예 네. PPL 하신 태양의 후예. 아, 이제 끝났으니까. 태양 후예를 네. 보질 않아갖고. 아, 네. 하여튼 그거 보면서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너무 음. 뻔한 저희 홍보를 하는구나. 음. 저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미래 제 생각에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은 직종으로 보이는 게 증권 투자 전문가.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애널리스트 영역은 사실은 지금도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AI가 앞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심리 싸움인데 감정 동요가 없잖아요. AI는 네. 감정 동요가 없고 순식간에 전 세계 정보들을 다 동시에 프로세싱해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역부터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만약에 장래 희망을 꿈꿔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둬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미래 변화의 측면까지도 그쵸.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봐야 해가면서 된다.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갑자기 막, 근데 선생님 정확히 몇 년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사실. 그리고 이게 또 뜬다 안 뜬다라고 또 우리가 맞아. 먼저 제시하기가 그렇죠. 좀 그렇죠 네. 또. 음.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상황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변할 것 같다. 음. 그냥 우리끼리는 얘기를 할 수 음. 있지만 괜히 또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했다가 그게 또 주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역사라고 하는 게 누구나 상상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상상하지 않는 미래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갈 때 상상력 영역에서의 경쟁까지도 이제 좀 치열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술의 영역에서도 그 로봇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심미적인 그래요? 측면도 가능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상력 영역에까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에 학교가 과연 이 무제한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현재 진로 교육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개맘님이 좀 1학년, 2학년들은 거의 1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씩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뭐 해요? 있지는 않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무슨 동영상? 개동영상? 아니죠. 그냥 뭐 뻔한 진로 네. 관련된 아, 뭐 그쵸. 홍보 동영상 그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거나 뭐 시험이 가까이 오면은 뭐 자습. 자습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그 시간은 솔직히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거의 자습 이제 시간. 노는 시간. 한 줄기의 오아시스 같은 쉬는 시간. 네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기 초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적성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것들에도 이제 시간 다른 과목 시간에 할애하기가 애매하니까 그 진로 시간 이럴 때 많이 하는데 막 팔각형 나오는 어, 그거요? 그렇죠. 막 뭐, 입줄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거. 뭐, 뭐 MBTI도 하고 뭐 홀랜드 뭐 몇 가지 영역 뭐 음,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음. 그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되게 학생들 보면은 그 이제 검사표 나눠주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왠지 나만 보고 약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좀 그럴 것 같은데 막 서로 자랑하면서 뭐 야 너는 뭐 이런 영역 뭐 완전 빵이네 나는 이건데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낄낄대고 보면은 좀 또 아유 어리긴 어리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MBTI나 이런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주제로 잡고 해봅시다.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고등학교 측면에서는 진로 교육이 입시에 밀려서 그렇게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법령상 어떤지 좀 제가 살펴볼게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교과가 중학교 선택 교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14년부터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진로와 직업 교과의 신설 배경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진로 개발 역량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가. 두 번째, 학교 교육이 그간 단순히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해 왔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세 번째, 창의적 체험 교육과 진로 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그 해당 교과를 도입했다고 그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보내는데 소위 그래도 교과가 생겼다는 게 좀 또 새롭네요. 근데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좀 선생님 만약에 제가 만약에 교사 생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만약에 진짜 얘기를 한다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교과서 펴보나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는 아마 펴보겠죠. 근데 거의 선생님들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 교사라든지 근데 그분들에게는 따로 그게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오면 그거에 대한 상주하고 계시다가 그렇죠. 예. 진로 선생님이 보통 이제 상담 교사가 따로 이제 배치가 되니까 그걸 같이 이제 겸임하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죠. 그렇죠. 물론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 이 교가 생기고 막 이거 강제로 하라 그러면은 꾼시렁 되면서 아마 그냥 했다 치고 다른 걸로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업 시간이 배당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로 선생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요? 자격증이 있어요? 현직에 계시던 선생님들을 일단 우선으로 진로 진학 선생님으로 이제 선발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몇십 년간 아이들을 지도하셨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진로 진학에 대한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연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고 연수를 받고 나면 일정 시간의 이상의 연수를 받게 되면은 이제 진로 진학 선생님으로 배치가 할 되는 수 거예요. 있는. 네. 그러면 사실상 이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교과가 공통교육과정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 교과서가 오면 애들이 진로 소주와 작업이라고 바꿔놓고 그쵸. 낙서를 하게 될 넣어놓고 것이다. 사물함에 넣어놓고 뭐 펴보지 않는. 그쵸.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약간 베개가 되지도 않을 베개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그러면, 판치기 할 때.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 입장에서 답을 내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과를 해도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예 교육 과정을 바꿔야 돼요. 아예. 그러니까 교육 체계. 그러니까 뭐 학제 자체를 바꿔야 그쵸.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진로 진학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가는 그런 수능 제도조차도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갈아엎어서 아예 다시 짜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진로 진학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요즘에 또 들은 거는 저는 사실 졸업한 지 한 40년 돼서 잘 모르긴 하는데 요즘에는 저희 때는 뭐 인문계 실업계가 끝이었지만 사실 요즘엔 다양한 고등학교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마다 사실은 또 좀 그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막 보니까 마이스터교 막 이런 것도 있고 마이스터교요? 네. 그게 종교 이름인가? 네. 마이스터 고죠. 마이스터 고. 네. 그래서 음. 잘 몰라서 요거 저희 고유 1번 예, 그래서 1번 또 친절하면 또 안가장 또 나와야죠. 또 동네 그냥 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안 그래도 요즘 학교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진로를 좀 일찍 정한 친구들은 그 진로에 자기가 생각하는 진로에 따라서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계죠. 인문계열. 그래서 일단 인문계열이야 뭐 평준화 비평준화 나뉜 거야. 그건 지역에 따른 차이인 거고 대부분 거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영수 가사 위주의 그런 수업을 듣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보니까 요즘 또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또 나눕니다. 뭐 예술 중점학교, 또 뭐 외국어 중점학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또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 이제 그 중점학교를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더 특별한 걸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중점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과후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간다는 특목고 그게 있죠. 그래서 특목고도 이제 외고가 있고 국제고가 있고 예술고 그리고 과학고가 있습니다. 자사고는? 자사고는 아니에요. 그건 약간 인문계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또 약간 운영이 달라요. 예. 그래서 외고나 과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가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생각 예술고등학교도 이제 그쪽 관련된 학생들이겠죠. 예고 그렇죠. 예. 재능 있는 네. 예술 쪽으로 재능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최고도 있고요. 하여튼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좀 몰랐던 게 마이스터고 요즘 이제 2009년 그때 이명박 정권 때 그 각하께서 만든 그 네. 여러 가지 중에 네. 뭐 하나 그냥 이거는 좀 약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저도 반반이긴 한데 그 마이스터고도 특목에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특목고로 분류되는군요. 거긴 어떤 애들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계랑은 또 약간 레벨이 틀려요. 아. 그게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실업계 같은 경우가 이제 특성화고로 바뀌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실업계라 그러면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네, 이름이 비한- 되게 네. 되게 여러 개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그래서 특성화고는 이제 뭐 상고, 공고, 농고, 뭐 미용, 관광, 뭐 방송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유아교육 관련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특성화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정해진 그 교육 과정 안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 근데 마이스터고는 약간 국가의 지원이 더 파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마이스터고를 그래서 좀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마이스터고가 약간 생소할 것 같아서 그쵸. 살짝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마이스터고가 일단 전문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기술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산학이 연결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술 영재를 뭐 육성하기 위한 선도 학교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나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문계 실업계랜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자신의 꿈을 가지고 가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그럴 수 돼서 있죠. 예.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이미지가 박혀 있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에서 그때 당시 약간 좀 파격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운영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교장 선생님도 항상 공모제로 뽑는다든지 아. 예, 그리고 뭐 교사 자격증이 없지만 그래도 기술 명장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제과 만날 수가- 명장도. 그렇죠. 그럼 약간 그런 금전적인 지원도 있는 건가요? 그렇겠지. 금전적인 지원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일단 학비 무료고 아. 전원 기숙사 생활입니다. 오. 공부 좀 해야 가겠네요 중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알고 경쟁률 있는 세겠다. 그런 특성화고라고 이렇게 진짜 물러봐서는 절대 안 되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입시 그 결과랑 뭐 이런 걸 보니까 준비 많이 궁금하다. 하셨네요. 많이 궁금하다. 했습니다. 일단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이제 원서 접수 10월 말에 시작이 된대요. 이제 중학생들 대상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뭐 마이스터고 선발 방법도 뭐 일단 교과서 그리고 뭐 비교과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보겠죠. 내신. 그렇죠. 내신 내신 보고 보고, 출결 보고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열심히 했느냐 그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가 그게 1단계였고 2 2단계에서는 그 점수 플러스 면접으로 아.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만의 인적성 시험도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반 대학입니다. 대학 입시는. 예. 거의 사관학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뭐 몇 개 학교들 한번 얘기를 보니까 일단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일단 이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일단 평균 2.2대 1이고요. 제일 뭐 핫했던 데가 공군 항공과학고네요. 이름 있어 보인다. 네, 있어 보이죠. 있어 왠지 보인다. 공군에 바로 일단 네. 입대할 수 공군사관학교 있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9.07대 1로 가장 오. 높았대요. 그럼 거기를 졸업하게 되면 뭔가 이제 진학을 할 때 있나요? 이제 공군 사관학교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공군 안에 이제 들어가는 뭐 비행기, 전투기 뭐 하는 그런 거. 엔지니어로 이제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군무원이나 아니면 직업과 연결이 좀 바로 그렇죠. 되는구나. 전문부사관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그리고 바로 뭐지? 이제 인천에 해양과학고등학교 있잖아요. 해사고가 그것도- 있죠. 그것도 그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과거에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그치. 해사고 하면 그때 당시 한 몇십 년 전에는 좀 이미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배 타는 친구들이고 배 가방 탄다. 같은 거 항상 007 가방 들고 들고 다니는데 다니잖아. 뭐 얼굴 까매가지고. 하여튼 좀 이미지가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썩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해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내신 합격 가능성 이런 거 봤을 때 성취도가 B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높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A, B, C 중에 B니까 중간 이상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 그러고
작년 같은 경우 여기도 경쟁률이 3대 1이었네요. 세네. 예. 그게 바로 배 타가지고 돈 많이 번대. 걔네들. 근데 이제 그냥 배 탄다라고 하면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더위 먹으셨나 봐요. 아니요. 배와 관련된 이제 뭐 운항이라든지 해양사 뭐 그 해양사 뭐 그러니까. 측량 이런 그러니까. 쪽으로도 이제 보겠죠. 도선사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본인이 준비를 한다면 가능도 하겠네요. 예, 그래서 뭐 학교도 되게 많아요. 뭐 수도 지금 뭐 한 40몇 개, 6개가 된다고 하는데 전국에. 예, 그 중에서 전국에. 이름 제일 특이한 것만 하나만 말해주세요. 하나만. 특이한 거요. 일단 수도 전기 공고. 와. 일단 이거는 좀 옛날부터 오래된 학교죠. 네, 오래됐죠. 네, 또 수도 전기 공고가 있고요. 이 친구들 뭐 졸업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한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서울 로봇고 이런 아우 것도 그거 있고요. 괜찮다. 혹시 그럼 미용이나 이런 패션이나 이런 쪽은 없나요? 애니 고등학교 있어요. 애니고. 애니고. 네. 아니 애니고는 그건 아닌가요? 특성화예요. 특성화가 아니에요. 아, 나 길 가다 애니고를 봤거든요. 그거 저 춘천에 있죠. 죄송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애니고 항상 꼭 가고 싶었는데. 애니 좋아하시죠, 우리 네. 안 과장님. 네, 좋아하죠. 그리고 뭐 유명한 거 중에 또 뭐 아무래도 여학생들과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미용, 피부 미용 예. 뭐 이런 거. 그런 거 일단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뭐 미림여자 정보과학고, 원주 의료고, 아, 의료고. 자동차 광주 자동화 설비공고, 오. 뭐 그리고 뭐 한국식품 마이스터교, 그 뭐 마이스터교. 이런 것도 뭐지? 갖고, 예. 보니까 그 약간 북유럽 선진국 나라들은 이런 마이스터교가 되게 마이스터교라 그랬죠. 죄송해요. 제가 기독교여가지고 그게 진짜 되게 잘 돼 있어서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게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학제 편제 자체가 그 계속해서 공부를 할 아이들과 그쵸. 진로 직업 쪽으로 바로 나갈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바로 분리를 해서 쭉 가는 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마이스터란 말이 과거에 그 도제식 교육에서 음. 마스터잖아요. 아. 그리고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마스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음. 그랬을 때 완전 현장에서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이제 익히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좀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자 이런 학교들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이런 학교에서 그러면 그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똑같이 이수를 해야 되나요? 공통 교육 과정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교육 과정이 많이 좀 다르겠죠? 조금 다르겠죠. 뭐 예. 국어를 인문에서는 5시간 배운다면 뭐 여기서 그런 한 식으로 뭐 시간 시간 배우는 조절이 거라. 확실히 그렇죠. 있겠죠. 뭐 국제고 같은 경우는 경우도 이제 따로 이제 교육 과정 자기들만의 교육 과정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 명도 달라요. 아. 예. 예를 들면 뭐 사회 문화 같은 내용인데 뭐 비교 문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 수업을 하는데 보통 우리 이제 경제 교과서가 있는데도 거기서 뭐 제가 잠깐 있었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 맨큐의 경제학 아, 그것도 그거를- 영어 버전으로 대학교 네.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를 전 이제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배웠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렇구나. 수업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큐의 영어로요? 일단 영어 원서를 가지고 와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글본이 되게 제일 인기라고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PPT 만들 때 약간 그 맨큐의 경제학에서 제공되는 PPT가 있었거든요. 아. 그것도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네. 곡선 막 커브 막 이렇게 영어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수업할 때 저는 한글로 했어요. 예. 해야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수업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각자만의 그런 교육 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인문계로도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게 자율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학교들이 그래요.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특히 이제 공립고 같은 경우야 어쨌든 국가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프리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립고야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대신 교육청에서나 국가의 지원은 조금 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사실 그럼 지금 그냥 인문계는 근데 지금 인문계에서도 이제 인문계를 왔지만 사실 대학 진학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약간 바로 취업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가면 직업반을 모집을 해요. 그런 게 네. 있구나.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잖아요. 직업반. 예전에도 있었던 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직업학교로 가서 위탁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그 학교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제 본교,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죠. 거기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과 똑같이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장도 나오고 아, 직업학교의 졸업장도 나오고. 그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또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그쵸. 있는 것도 있네요. 우리 네. 때랑은 조금 달라져서.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달라지죠.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아직은 지금 좀 방향을 잡고 있는 단계라고 그쵸. 보여지고. 자, 지금까지 그 진로 교육, 그 실제 학교 현장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교육 당국에서의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도 좀 바라봤고, 그 정책들도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젠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진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행복한 삶의 추구,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해서 사회 공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로 교육은 항상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측면이 아직도 강하죠. 진로 지도와 진학 지도가 같은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생산적 미래를 위해서 대학 진학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간단하게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고유일반. 고유한 가장. 예. 일반 나와. 1번 우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진학 지도랑 진로 지도랑 비슷해진 게 일단 대부분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이제 과가 딱 세분화가 되면서 내 진로랑 비슷한 과를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진학 교육이 마치 진로 교육인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쩔 수는 없던 것 같아요. 예. 학생이 상담을 왔는데 너 대학 가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좀 직업 세계를 직접 탐구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그쵸.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예전에는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고 명확히 그리고 꾸준히 그걸 노력한다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너 대학 안 나왔니? 라고 했을 때 어제는 그 시선이라는 게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확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약간 전문성만 있다면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좀 반대로, 그러니까 명확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얼마나 될까? 뭐 100명이라면 사실은 10명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교육이잖아요. 사실 지금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사실 지금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타당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대학 그렇죠. 너무 그렇죠. 무분별하게 네. 많이 생기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약간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다른 거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 학교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 자체가 대학 진학을 못 하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한 시간 그 학생들 내 친구들 또래 친구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약간 동질감이라든지 목표 의식이라든지 정말 소소하게는 한 시간 내가 집중해서 앉아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사실 그 과정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좀 충분히 따라서 공부를 할 나이 때에는 한 번 정도는 해보고 대학의 꿈도 한번 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생석기님이 좀 네. 과정을 중시하시잖아요. 네, 과정을 좀 제가- 중시하셔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사실은 유교 문화에서 나온 그 성균관을 들어가 과거를 보고 성균관에 들어가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가 누구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는 사회로 전이되면서 모든 사람이 대학을 꿈꾸게 돼버렸다는 거죠.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점 골을 누군가가 정해줬고 아이들은 그냥 그거에 따라가기만 하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애들이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이들의 자유를 좀 중시하는 측면이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매진하는 것 경험 자체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 꼴을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본인이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에 근데 동의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왜냐하면 지금 사실 취업도 좀 늦어지고 있고 성인이 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20살이 딱 끝났을 때 대학에 간 친구들은 그래도 대학에서 성실한 생활을 해요. 근데 대학에 가지 않은 친구들 중에 뭔가 꿈이 있는 친구들은 매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군대 가기 전에 허송세월 보내고 여자애들 좀 놀다가 또 허송세월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교육까지 어느 정도 초중고 대학교까지는 사실 어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가이드 필요해요. 안에서 약간 교육이 저는 돼야 되지 완전 않을까 반대예요. 생각해요. 저는 진짜요? 고등학교 때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요. 고2 때 좀 약간 뒤늦게 정신 차린 스타일이라서 고2, 고3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전 이미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대학 허송세월을 왔으니까 난 대학- 그래서 아니, 허송세월 보냈구나. 난 대학 왔으니까 난 이미 이제 끝난 거야. 내 인생 이제 핀 거야. 라는 생각에 정말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안 그럼 과장님은 저는 약간 생선님하고 약간 생각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일찍부터 달린 친구들, 예를 들면 뭐 축구 쪽으로는 피곤해. 이청용 일찍부터 같은 달리면. 경우는 거의 중학교 중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FC 서울로 음. 갔다가 지금은 축구 선수로 완전 발전을 했죠. 그리고 서태지 같은 경우도 저도 한때 서태지 광팬이었는데 형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서태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중퇴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자기만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진짜 뭐 한때 문화 대통령이라는 문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옛날 말이다. 어, 닭살 예. 돋았어. 추억 약간 감성 네, 코드 네. 넣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드는 그런 케이스들 각각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요즘 저 이제 일하는 경우 이제 일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을 뵈면은 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뭐 꼭 대학교까지 안 나왔어. 근데 처음에 잡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기술을 배워서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게 재밌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였죠. 네, 근데 그 어르신들 세대 때는 그렇게 배워서 계속 도제식 교육으로 계속 성장을 해서 이제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반면, 근데 또 그러지 못하고 나고자로 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랬을 때는 그래서 그런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각광받는다는 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각광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대학을 들어가도 목표를 잡지 못하고 하는 그쵸, 애들은 맞아, 있게 맞아. 마련이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냥 논팽이처럼 지내는 그쵸. 애들도 논팽이 있게 나왔다. 논팽이 나왔어. 있게 마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기업 저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뭐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할 때 전공자를 보잖아요. 특히 이제 IT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 관련 학과를 나온 학생들을 이제 뽑으려고 면접을 해보면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 관련 전공자인데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신입사원을 뽑기가 싫죠. 당연히. 그쵸. 리스크가 너무 크죠. 왜냐면- 오히려 고학벌인데 실력 없는 애들보다 네. 그냥 어차피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20살 때부터 나와서 이미 업계에서 뭐 경력을 그쵸. 쌓아가고 있는 친구가 왔어요. 경력직이죠. 당연히 이 친구를 뽑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데 앞으로는 그 실제 실력 중심의 사회로 점점 나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이들이 꿈을 정한다고 할 때 대학이 절대적인 목표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친구의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고 당연히 이제 19살 때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20살 때 바로 이제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놀다가 23살 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전문대학에 치위생과를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때 23살의 시절이 공부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노력의 성과를 얻게 된 거죠. 19살 때는 안 했지만 19살 때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좀 놀아보고 해보니까 이제 공부할 마음이 들었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정말 딱 단기간에 열심히 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 근데. 제 친구 사례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까지는 거의 지금 뭐 안 과장님은 잠시 지금 어디 잠시 갔어요. 네. 다녀오세요. 네.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상 진짜 우리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학생의 모습, 본드하고 뭐 별걸 다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를 할 때 이 친구를 이제 밖에서도 이제 연락을 하니까 어느 날 이제 동네도 비슷한 동네여서 야 같이 공부 한번 하자. 나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책을 바리바리 쌓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18시간 동안 딱 2번 일어나더라고요. 밥 먹으러. 딱 2번 일어나고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뭘 공부하냐. 우선순위 영단어 중학생용. 이거를 18시간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더니 그쪽 업계에서는 거의 국내 탑의 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대학은 안 갔어요? 대학 안 갔습니다. 끝까지. 예. 자격증을 땄어야 대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두 친구 모두. 제가 봤을 때 의지가 별로 없었는데. 하면 좋지만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가 사실 좀 힘들어서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후회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아, 좀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할 걸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면 같은 동일 성장에서 같이 친구들이 같이 할 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추억거리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같이 한번 해보면 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좀 학교 다닐 땐 좀 그냥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좀 돌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할 때 옛날에 학벌을 봤어요. 근데 제가 학벌을 보는 건 대학 레벨을 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성실했는지 약간 성실성의 척도로 학벌을 본 거고 뭐 대학이 뭐 어디건 상관은 없었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뭐 축구 선수나 뭐 가수처럼 그때도 뭐 다른 걸로 자신의 성실성을 표현했다면 그걸 봤을 텐데 사실 지금은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학생이었다면 이라는 생각 가정하에 본다면 저는 좀 그런 성실성의 척도 정도로 사실 그런 학벌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 안 참 하고 근데 네. 사람의 네. 그 성실함을 판단할 수 있는 없어, 객관적인 없잖아. 지표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래 그러다 두고 봐야 보니까 스펙 하는 사회가 시원하시죠? 되버리기도 했고 네. 예. 3분 넘었으면 다른 네. 거 보러 간 줄 알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너무 활발해져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대학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희망 고문. 아까 처음에 그 사연으로 돌아가야지. 예, 아우, 사연으로 너무, 예, 너무 돌아왔네요. 사연. 네. 그 이야기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희망 고문. 자,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진로 지도가 사실상 뭐 진학 지도와 등식이 거의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어른들이 좋다고 여겼던 직업군들과 관련된 학과들의 모집 정원은 제한이 있죠. 당연히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인기 있는 학과들. 예, 인기 있는 학과들은 점수가 점점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에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수의 학생이 예를 들어서 현재 점수상 사실상 수준이 어느 남은 정도예요? 시간과 고려를 했을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학생이 와서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관련돼서 좀 각자 생각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좀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냉정하잖아요. 좀 냉정한 편이라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현실을 오히려 더 빨리 직시해서 그 현실 안에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빨리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은 너무 높고 근데 아이의 현실은 여긴데 너무 아이한테 그러니까 약간 꿈꾸지 못할 것들을 심어주고 나중에 아이가 갖게 될 그런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왜 선생님은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을까라고 또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시간 낭비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더 빨리 아이들한테 충고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희망 고문 반대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더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필요하고, 전 그게 사실 부모이기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랑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부모는 이제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입장이라면 그런 객관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선생님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는 좀 이상주의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희망 고문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 희망을 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충고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까지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현실적인 대안을 정말 제대로 줄 거 아니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만한 충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일단 너의 위치. 저는 그냥 사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경기라도 한번 뛰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 이상주의자긴 한데 그래도 좀 응원해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 먼저 예. 저도 약간 이상주의라기보다는 약간 저도 약간 좀 잘 될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해요. 뭐 everything is be alright. 뭐 약간 이런 거 이런 나오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뭐 어떻게 안 되겠어? 잘 될 거야.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교사까지 가게 됐던 잠깐 교사 생활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난 저거 하려고 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계속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근처까지는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학생들한테 뭐 이제 진로 상담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을 바라보게 되면 100%는 안 되더라도 되면 좋겠죠.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다. 의사는 못 네. 되더라도 뭐 남자 간호사 잘생긴 남자 간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쪽 아니면은 뭐 약 쪽이나 하여튼 뭐 의료 그럼요. 쪽으로 또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목표점을 제시하는 하나의 목표점을 갖고 있다라는 학생들에게 그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얼토당토 안 해도 그래 일단은 해봐라. 근데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스텝을 일단 밟고 나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한 너가 단계씩. 해야 될 거는 일단 성적을 하나씩 올려라. 한 등급씩 올려라.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좋네요. 해주죠. 뭐 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안 과장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네네. 혼자 똑바로 3대1인가요? 네. 원래는 저도 사실은 개맘님하고 같은 현실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 돼요. 처음 의견을 밀고 나가세요. 아니 나는 꼭 3번에서 5번으로 바꾸면 맞더라고요. 그 바꾼 문제는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표로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팟캐스트 제목이 지금 꿈꿀 자유, 꿈을 가질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정말로 걔가 진짜로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꿈을 확정짓지 않아도 되라는 얘기를 먼저 해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쇼펜하우어였나요?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하늘을 향해 쏜 화살은 나무를 향해 쏜 화살보다 멀리 날아간다. 좋은 말이네요. 예. 목표가 높으면 떨어지겠죠. 언젠가 예. 그 화살은. 언젠간 그런 거.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목표를 아예 짓밟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아예 꺾으라는 건 현실적인 아니지만 목표를 주자.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너 그거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현실이 이래. 그래서 너 이렇게 하다가는 아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안 돼. 거야. 그래서 네가 여기를 정말 하고 싶으면 지금 네 위치에서 어떤 걸 해. 그리고 좋은 만약에 선생님이네. 그런 걸 좋은 네? 선생님이다. 저는 지금 개맘인데.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었겠다. 그쵸. 선생님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넌 더 해야 돼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자극을 주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저는 자극을 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사실 우리가 꿈이 다양한 것만큼 꿈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로 그걸 꿈꾸고 정말 그게 하고 싶다라고 그쵸. 하면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길만이 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길은 많다. 목표가 같더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쵸. 예. 저는 되어봐야 한다라는 것처럼 저는 되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꼭 져봐야지 내 아니 지금. 그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상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쪽으로 일단은 경험을 해봐야지 후회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맞았구나. 아니면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됐을 땐 바로 진로 수정해야죠.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진로가 이제 그 진로가 아니라 이제 가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겠다. 그런 수정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가서 내비게이션 말 듣듯이 좌회전으로 가 우회전으로 가 이러면은 일단 따라는 가는데 아마 안 갔던 길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그렇죠. 남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무시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근데 아이들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저는 사실 현실적인 목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심해요. 저는 이상주의가 좀 심해서 사실 제가 먹고 살 궁리, 먹살궁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는 거는 진짜 20살 넘어서 해도 50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50년, 60년 동안 먹살궁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만큼은 그냥 진짜 꿈다운 되게 꿈. 목표도 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좀 즐겁게 좀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네. 보면. 꿈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청소년 시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꿈을 꿀 수도 있고 그 잠깐 좀 제 아까 제 장래 지금 이 나이에서의 장래 희망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저보다 이제 사업을 좀 더 오래 하신 사업적 선배님이 그 제 목표를 이야기를 했더니 야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실제 학교를 이렇게 인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뭐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하다가 돈 날려먹고 이런 머리 이야기를 아파. 하더라고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다. 나는 내 인생을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내 인생을 그럼요. 조금 가치 있게 써보고 싶은 거고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잘 사용하고 싶다. 그냥 그래서 그게 내 꿈인 거다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어린 왕자 첫 구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아빠한테 뛰어가서 아빠 나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에는 장미꽃도 피어 있고 이상한 소리 잠깐 나네. 개구리 한 마리가 갑자기 스튜디오로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나갔어요? 네. 그 네. 아빠 나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는 장미꽃도 피어 있고 정말 예뻐라고 했더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얼마짜린데? 아니 그게 아니라 문이 파란색이고 정말 하늘도 예뻤고 그 집은 정말 예쁜 집이고 좋은 집이야 라고 했더니 아빠가 다시 물어요.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은 그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좋은 말이네요. 어린 왕자. 네. 개구리는 지금 지나갔고요. 어린 개구리가 지금. 네,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너를 또 하나 넘어가 볼게요. 그 지난 시간에 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보수적인 개맘씨인데요. 보수적이야. 너무너무 네. 보수적이야. 개보수. 개밤님인데요. 개보수. 개맘님, 개밤. 개밤님. 개밥은 네. 왜냐면 개맘이 약간 발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개밥해요. 그럼 그냥. 개밥할까요? 네. 그럼 오늘부터 개밥? 네. 네. 이름도 아니 뭐 그 얘기만 하는 거죠. 네, 사실. 절충해서 개밥바라기로. 네, 개밥바라기. 어쨌든 우리가 교육 정책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뭐 싹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쵸. 급진적인 얘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근데 급진적이어가지고. 보수적인 분이 갈아엎어야 된다. 저는 줏대가 없어요. 개보수인데도 불구하고 갈아엎는데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인 거예요. 네 맘대로 갈아엎겠다. 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진학 지도에 네, 대해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신 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애드립으로 갈게요. 네. 우리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낫겠다. 이제 뭐 끝날 때도 됐으니까 좀 자유롭게. 신나게 네. 종래 자유롭게, 겸해서. 예, 아 근데 뭐, 저는 이번에 되게 네. 많이 알았어요. 뭘요? 그러니까 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안 과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뭘. 아니 그러니까 뭐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거 되게 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과장님은 지금 축구 선수예요. 오늘은 축구 선수처럼 하고 오셨어요. 네. 몰랐지만 저번 주에도 축구 유니폼 입고 그랬어요? 왔어요. 관심이 그렇구나. 없어서. 네. 네. 저부터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모든 교육 정책을 총괄을 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애들이 꿈과 상관없이 정말 그 인간을 탐구하고 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순수학문적인 측면들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생각났어 봐. 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너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로 교육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교육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시겠네요. 굉장히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났어요. 이제 생각났어. 정신 정신 차렸어요. 차렸어. 네, 이제. 죄송해요. 네. 더위를 개구리 먹었고. 때문에 약간 이성을 잃으셨는데 개구리가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저는 아이의 편제를 싹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바꾼다면서. 그러니까 초, 중, 고, 뭐 없어요, 초등학교 그것도?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거 말고 음.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그러니까 오래 교육을 한 받는 거죠. 학교야 올해? 초등학교를 12년. 네, 뭐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20대에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이제 25세까지. 오케이. 25세까지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20학년 막 이래요? 바른 생활을 한 8년 배우고. 아니 그게 의도가 저는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18년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초 6에서 끝나고 중3 딱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를 좀 더 늘려서 아니면 뭐 10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5년 뭐 약간, 고등학교 5년 약간 미국 그래서 스타일로. 이제, 그래서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아예 의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아까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김프로랑 약간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뭐 체험학습 같은 것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죠. 그쵸 네. 뭐 그냥 영종도 갯벌이에서 가서 뭐 두 한 바퀴 번만. 뒹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좀 많이 해주고 싶고 웃지 마세요. 그래서 그 교육적 예산 좀 많이 써서 네. 그러니까 직접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면 네. 그게 여러 가지 직업을 또 체험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은 본인의 진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난 정말 직업이 이렇게 많은 줄 전 학교 다닐 때 진짜 몰랐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뭐 TV에서 맞아. 보는 직업 이런 게 다 끝이니까. 근데 그런 게 진짜 요즘에 오히려 더 저는 지금 꿈이 많이 생긴 게 재밌는 직업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TV에서 가장 많이 접할 텐데 드라마에서 실장님, 나오는 다 직업 실장님 다 막. 본부장님,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알려주는 게 알려주고 좋겠다. 싶고 뭐 직접 보여주고 뭐 견학도 우리- 가고 체험도 가고. 우리 기회 되면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진짜로 진짜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씩 모셔오는 한 거예요? 명씩 섭외. 제 주변에는 그 영화 그 스토리보드라고 하나? 영화 그러니까 대본으로 써져 있는 영화를 저기 그림으로 해서 시각 그러니까 공간이랑 다 이런 걸 그려서 배열을 콘티? 하는 사람이에요. 콘티인가? 아. 콘티처럼 하는데 이제 스토리보드를 먼저 그려놓으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화 뭐 실미도다 그럼 그 공간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세트를 만드는 거죠. 네. 우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특이한 분들 많으니까 각자 아는 저는- 사람 해서 뭐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닌데 음. 인도에 인도에서 기파주는 기파주는 사람. 저도 만나봤어요. 그거 귀 청소 나 귀 잘 파잖아. 응. 제가 귀를 진짜 잘 파거든요. 아니 당연 겪어봤어요? 내가 걔만 파주잖아. 겪어봤어? 내가 어. 나 귀 잘 파잖아. 예, 잘 어, 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저 어. 가족들도 다 제가 귀 파주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나는 그게 그러면 내가 눈이 성할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게. 우리 아니 갑자기 근데 그게 자, 근데 나 그게 근데 그런 게 갑자기 아니라. 생각났어. 우리 뭐 이런 거 직업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거. 시간 좀 남았으니까 얘기 한번 해볼까? 얘기 한번 해볼까? 직업이 이런 직업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귀 파주는 거, 머리에 붙은 비듬 떼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 그리고 각질 좀 긁어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몸에 붙은 약간 사소한 원숭이처럼. 약간 사소한 것들 떼주는 그런 거 나 잘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뭔가 걸려 있으면 막 어. 거슬리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눈에. 내가 머리카락을 그렇게 피부 잘 관리사 이런 거 말고 뭐 짜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귀 파주고 머리 비듬 좀 떼주고 뭐 붙어 아, 그러니까- 옷에 있는 먼지 떼주고 어, 이런 어. 거 내가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어. 빨판 상원 같은 거 있잖아. 고래 밑에 붙어가지고 막. 나 갑자기 지금의 그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외출하기 전에 제가 가서 귀 한번 파주고 비듬 떼주고 소개팅 가기 전에 뭐 옷에 이런 먼지 것들. 이렇게 다 응. 떼주고 이런 거. 나 생각났다. 뭐. 나 아까 그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진짜로 명탐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명탐정. 없나요? 셜록 홈즈처럼.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탐정은 흥신소. 승신소지. 예. 예. 아. 그냥 뒷조사 해결사, 해주고 해결사. 뭐 그런 건데 실제 채권 출신. 우리가 아는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은 그러니까 사설 그 자문 탐정이라고 셜록 홈즈가 자기 맨날 소개하잖아요. 네네. 자문 그러니까 경찰한테 자문하는 탐정이 좀 있으면 우리가 못 음. 잡고 있는 공소시효 다 돼가는 그런 사람들 그쵸. 명탐정이 가서 그 잡고. 우리나라에 그 탐정 자격증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 이제 그게 이제 막 활발하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흥신소 쪽으로 많이 빠지는. 일단 경찰에서 잘 이렇게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약간. 경찰도 네. 명탐정이라는 직업이 아직까지는 근데 일본에는 있나? 멋있다. 일본에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는 막 코난 막 이런 걸 너무 직업이 좋아하고. 뭐야? 아, 저 명탐정입니다. 멋있다.
아, 명탐정 아니면 저는 명판사입니다. 나는 명검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하고 싶, 나 하고 싶은 게 많아 지금. 하고 싶은 게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행사 말고 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를 봐서 여행 스케줄을 짜주는 거야. 퍼스널 트래블러 막 이런 뭐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비서 이런 것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 옷 비서. 먼지 예. 떼주고 개 파준 다음에 여행 스케줄 쫙 짜주고. 괜찮다. 회장님 그런 기파 거죠.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부터 파고 가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네. 강아지 산책을 때로는 나가는 게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강아지 산책 대행사. 산책을 로봇 그건 로보트가 만들어줄 것 그거 뭐지? 그거 있던데? 개 산책 그 뭐야? 그 띄우는 거 드론. 같아. 그걸로 개 산책 시키는 거 드론을. 동영상 정말요? 나왔었어. 자, 이럴 정도로 사실 직업 많아. 영역을 되게 많아. 진짜 많네요.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드론에 이제 캠이 있으니까 음. 이제 주인은 멀리서 보면서 이제 어. 이거 조정을 하는 거지. 아. 그러면 걔는 그 목줄이 달려 있으니까 네. 완전 이렇게 되게 위험할 정도까지는 아니게 이제 고도를 낮춘 다음에 계속 데리고 댕기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저 유튜브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중국에는 대신 사과를 하는 나 잘한다. 사과 대행 저 업이 진짜 있대요. 사과 잘해요. 네. 나 사과 잘하잖아. 약간 국시니스트라고 해. 그쵸. 아니 국민곱추라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가 네, 잘하거든요. 진짜 있대요. 어. 대신 사과를 근데 해주고. 진심으로 해야겠다. 그쵸. 대신 사과하는 건데 약간 영혼 없으면 감정 노동이네. 감정 노동. 진짜 감정 노동. 그쵸. 걔 대신 막 뺨도 맞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럴 보네. 수도 있죠. 그것도 그래도 음. 좀 근데 건드리면 약간 안 되는 받는 거 아니야? 입장에선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그치 기분 나쁘지. 근데 뭐. 그게 이제 돈, 그러니까 몰라 아직 중국이 약간 아놈이라서 그런가? 약간 돈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해도 된다. 대신 사과하고 대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나한테 말씀 전화. 잘못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제가 대신 사과하러 왔는데요. 그럼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사기를 쳐가지고 전 재산이 날아가셨잖아요. 네, 제가 대신 사과 그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진짜 연기 잘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어. 약간 재연 좋아해요. 특히 재연하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그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 네. 젊은 여성이 한 명 나와요. 그분 네, 내 유명한 분이죠. 라이벌이야. 네. 아. 약간 일본인으로 많이 나오고 아, 알죠? 누군지 알죠? 알아. 한국 여자 좀 젊으신 분 한 분 나오면 제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늘 어딜 이번에 가든 CF도 찍었잖아 그분. 그 CF도 찍었어요? 그 저기 뭐야 저희 제2금융권 쪽으로. 안 저는 되겠다. CF 안 찍어도 돼요. 아니 늘 보면 끊임없이 이제 막 그런 상황을 상황극을 근데 되게 그런 좋아해요. 그럼 그런 것도 잘하지 않을까? 상황극 저기 엄청 영화 명장면 이런 거 재현하는 거. 근데 우리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가끔. 이게 어이가 맨날 없네, 같이 다니다 그거. 보면 저랑 이제 생선킴님이랑 되게 자주 다니는데 되게 지치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 끊임없이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약간 그게 지치게 하는 예. 스타일인데 약간 여자 박명수라고 해야 되나? 저 상황극도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우리는 맨날 영화 맨날 명대사 따라하고 막 음. 부당거래 어이, 막 어이. 따라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살려는 드릴게. 비슷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은 각- 얘기였는데 좀 네. 갑자기 이상한 데 들어들었어요. 이거 50분 각자 할수 다 자를 거야. 각자 종례하실 말씀 좀 한마디씩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first 1번. 예, 일단 뭐 오늘 내용들이 참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 지론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방송 중에 언급은 했지만 뒤어봐야 된다. 뭐 좋게 얘기하면 겪어봐야 된다.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한번 뭐 다른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회 없이 진짜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혼자 한 6번, 7번씩 듣기 때문에 제 진로에 오늘 방송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저는 박명수 씨 얘기 나왔으니까 그분이 했던 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학생들이 그냥 좀 약간 생각 없이 살더라 너무 공부 막 뭐 해야 돼 직업 대학 가야 돼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인생 살다가 60살 70살 80살까지 그냥 즐기면서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행복의 가치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학생들이 좀 꿈을 잃지 않을까 공부를 뭐 국영수를 되게 잘하고 이러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념무상으로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한마디만 더 시간 좀 있죠. 네, 저 시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변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인들에 의해서 되게 영향도 많이 받고 거기서 어떤 내 꿈이 또 실현될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그냥 안으로만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속으로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김프로님이랑 안 과장님을 만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기회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즐기면서 살고 하고 싶은 것 좀 항상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이렇게 뭐 소소하게나마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거니까 항상 준비하면서 꿈을 갖고 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학생 여러분들도. 매 시간 매 상황마다 되게 충실하게 살면서 아, 계획을 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 계획을 짜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쵸.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일단 바라보면서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되게 충실히 열심히 일을 그쵸. 하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좀 좋은 거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충실히 당장 지금을 열심히 살면 그게 차곡차곡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가는 그 계단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학생들의 진학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품격 학교 다시 보기 내가 네 선생이다 였습니다.